자, 오늘 토론회는 하남 위례 지역의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 그리고 송파 편입 논의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함께 듣고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어떠한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정당에 편중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전에 양당 관계자들에게 우편물과 또 유선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여 의사를 저희들이 받아서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례 주민의 행정구역 문제로 인한 생활권 불편을 호소하며 송파 편입을 위한 주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기록하는 동시에 또 여러 공농의 장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 결과는 향후 행정기관과 지방의회 또 중앙정부가 정책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우리 패널분들도 사실에 근거한 성숙한 토론이 되길 기대합니다. 위례 신도시는 생활권상 하나의 도시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하남 주민들은 교육, 행정, 교통 또 등등의 여러 가지 인프라와 송파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편입 필요성을 처음부터 제기하였고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등 여야 정부 관계자들과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만 국민 찬반 투표 결과 99% 이상 동의하고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문 패널들을 모시고 발표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사항과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향후 정부 및 관계 행정부처의 정책 판단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게 저희들의 목적이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을 아까 이게 PPT가 지금 그대로 올라가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첫 번째 맨 좌측부터 전 국회의원이시자 지금 현재 하남 갑의 당협위원장이신 우리 이용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죠. 그리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우리가 한국갈등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하동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선인에서 우리 장영국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 시민연합 대표 김광석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순서는 관계없이 이렇게 우리가 준비된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갈등학회 아주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만 이게 좀 갈등이 눈에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눈에 느껴져요? 예. 가장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가볍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지금 행정학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갈등학회 회장 자격으로 저번에 아마 하만시 의회에서 발제를 했고 이번에 또 토론회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 분야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다 이제 그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에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지금 있는 지역이 전북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논의 중에 하나가 이제 전두환주 통합 부분인데, 저 역시도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통합 TF로 가가지고, 시위에 만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전두환주에서는 되게 어떤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여기도 중립적입니다만 이렇게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까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오히려 여기에서 더 깊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제 의견도 말씀드리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이신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나뉜 입장 속에서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되었고, 이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까 우리 자장님께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이전에 의회에서도 이제 발제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비단 위례 신도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관점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말씀은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떤 면에서 목적, 여기 지금 하남에 있는 위례 신도시의 어떤 목적, 송파구에 편입하는 게 좀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이 시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어떻는가, 현실적인 전략이 어떻는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다른 것으로 뒤집어 보면, 결국은 이제 하나의 지방자치 관할 구역이 아니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의 생활권이 있고, 이제 그 과정, 그러니까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그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 주민들을 할 것인가. 그런 걸 보면 결국은 하남시와 성남시와 이제 송파구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이 부분. 뭐 거기 그 위에는 서울시와 경기도도 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자체 간 협력을 하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뭐 행정협의, 아마 이미 이제 구성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협의회가 있고 최근에 뭐 조합이 있고 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 언론상으로 볼 때는 예전에 메가시티가 한창 여러 가지 그 신문 방송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게 더 확대되어서 이제 아마 이번 그 정부에서는 5극 3특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뭐냐?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이른바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좀 올리자.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목적이고 그 제도적인 어떤 틀은 이미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고 이걸 어떻게 이제 현실 적용하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위례 신도시에 있는 행정협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특히 이제 하남에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의 이제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상당히 이제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하나의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권과 이제 이 관할권이 불일치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참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구역을 좀 변경해다오.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이 2020년부터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이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뭐 주민들의 요구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 의회의 요구입니다. 결국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국은 누가 신청하느냐? 하남시 시장이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아까 법으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하남시의 의회가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하남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제 그거를 행안부에 신청을 하고 행안부는 이제 자율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례 신도시에 관련된 지자체 주민들 관계자들이 이제 모이겠죠. 예전에 이것과 비근한 첫 사례가 이제 인천시에 그 중구와 미추홀구가 구역 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어떤 것이었냐면 그 인천시에 이제 뭐 숭이 운동장이라는 곳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었으면서 중구와 이제 미추홀구 지금은 이제 그 구가 이제 각각 그 아파트 단지를 이제 일부를 이제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미추홀구에 많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금 아마 겪고 있는 불편보다는 좀 적을 거는 같은데 하여튼 그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할구역과 행정의 불일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중구에서 요청을 했고 그게 이제 행안부로 가서 조정협의체가 전개되었고 그 조정협의체에 의해서 문제가 미추홀구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변경된 우리나라의 첫 사례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두 번째 변경에 의해서 하는 사례는 이제 이미 있지만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위례 신도시는 훨씬 복잡한 지금 상황이죠. 예, 위에 머리 광역지자체가 두 군데가 있고 또 여기 자치단체도 이제 세 군데가 있는 이제 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온도차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하남과 성남과 송파구가 또 서로 다른 온도차가 있다.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결국은 어쨌거나 개시는 하남에서 하고 싶으면 하남시장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떤 플랜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논점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걸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이거를 이제 제가 또 갈등학회 자격으로 제가 이제 지방자치학회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를 하는 제가 지방자치학회 현재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이제 지방자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갈등학회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갈등을 보면 여러분들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갈등을 분석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명분 이른바 이제 포지션 명분과 실리 인터레스트를 구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모이신 명분, 대외적인 명분은 뭐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불편함을 명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도 뭐 어쩌면 그 불편함이 개선되면 여러분들의 실리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행정적인 절차를 보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뽑으신 단체장, 여러분들이 뽑으신 의원에서 이제 이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단체장, 주민대표가 그러한 명분에 동감하는가, 본인의 실리로 옮겨갈 수 있는가. 아까 이제 설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하남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미래를 송파로 옮기면 세수도 줄고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가 불이익이 있는데 그 불이익을 그냥 감수하면서까지 할 수가 있는가. 결국은 그게 준하는 뭔가가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에 떼준다고 할 때 이 지금의 미래에 충분한 뭔가, 하남의 미래에 충분한 뭔가가 와야 되거든요. 아까 그 인천시 사례가 그렇습니다. 중구가 왜 떼어줬느냐? 그만큼 10년 동안 돈을 보존을 받았고 그만큼 인천시가 교부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인구가 솔직히 그 지역은 인구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떼줄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명분은 주민 불편 해소, 실리는 취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과 지금 여러분들이 뽑으신 하남시나 하남시 의회의 입장이 동일한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고 실리를 채워주느냐의 방식이 함께 논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현실적인 논에서 보면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지자체 간 협력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의 눈을 좀 더 올린다. 이게 현실적인 대안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선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덧붙여서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우리 민간 주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라면 이 법률로 했을 때는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장 변호사님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절차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게 어떤 가능성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라든가 등등. 네.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게 되게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 행정구역 통합이나 이런 분들이 왕왕 일어나는 사안들이긴 하는데 보통 이제 초기에 정리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향후에 조치를 취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가 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행정구역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크게 방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 자체는 아까 전에 지금 저희 PT 하시면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 나와 있듯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 방에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특별법을 발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자체는 이제 법률안 발의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입법 활동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게 되지만 그 지방의회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듣고 이후에 주민투표를 거치고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법만 통과시켰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적용이 잘 될 거다 아니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참 어려운 문제죠. 왜냐면 그 수도 이전에 관한 그 유명한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법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반대하는 논리도 충분히 있었고 하지만 이제 관습원법이라는 그런 논리로 날아갔는데 법도 이렇게 날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안 특별법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국회의회를 거쳐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자체나 거기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반대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합의나 이런 부분에 이룰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주민투표도 당연히 거쳐가지고 그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했다라는 부분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행정작용을 할 때는 이제 그 법을 만들어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입법부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대통령제를 운영하면서도 그 대통령이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 일부의 그 정부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헌법에서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 좀 더 절차가 까다롭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면은 일단 신청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관할 경계구역을 그러니까 행정 동의 관련되는 지금 이제 미래 신도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동이 지금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될 텐데 그 경계 변경 조정 신청을 관계 당사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경계 변경에 관해서 각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협의체 같은 걸 구성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합의가 나오면 좋겠죠. 합의안이.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위 기관에다가 우리 이러이러해서 힘드니까는 해달라라고 해서 조정을 보통 이제 행안부가 보통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심의나 의결을 받아서 이런 조정안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이런 거 거쳐가지고 대통령령을 만들죠. 그렇게 되면 너네 그러면 지방자치 이거 구역을 이렇게 해서 여기는 놓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이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부분도 충분한 수기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다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기관들끼리 소송이 붙기도 하고요. 이제 행정소송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자체끼리 이 관할구역은 내 거다라는 부분이 법적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되고 나서도 향후의 법적 다툼이 끊이질 않고 실제로도 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는 그런 소송이 일어난 케이스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법적 절차로 중요한 부분 자체는 이게 법적 절차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좀 이렇게 많이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법적 절차 중에서 여기서 이제 그 단계별로 했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거나 아니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절차라고 한다면은 이런 공청회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총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법적 절차라고 생각 안 하실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 현재 이제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그런 그 행정구역 통합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위해서도 법적 절차적 차원에서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요약을 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통령령으로 해야 된다는데 그 과정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거와 또 여러 가지 절차적 복잡성 등등으로 해서 누가 과연 해줄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되는데 여기서 또 너무 딱딱하니까 혹시 플로에서 한 분 더 또 이렇게 불편을 겪고 계신 분 누구 있으시면 한번 말씀 듣고 또 이렇게 패널 한번 말씀을 듣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너무 저희들만 얘기하면 질의는 좀 요걸 회장이 할 거니까 이 패널만 일단 끝나고 할까요? 네. 그래요. 잘 염두에 두셨다가 이따가 요 마무리하고 이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 좀 이따 하시고 여기 또 우리 정당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또 오셨습니다. 사실 뭐 지난적이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하겠다고 공약까지 걸으셨던 분인데 혹시 그 뒤에도 뭐 지금 뭐 똑같습니다. 전에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생각이나 또 최근에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뭐 준비하거나 뭐 노력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이 자리 뭐 우리 주민들께 한번 말씀을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이웅입니다. 모처럼만 해도 뵙는 것 같습니다. 앞서 두 교수님, 장영국 변호사님하고 화동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장영국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송파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정부 입법과 국회 입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법은
말씀한 대로 주민투표를 거쳐서 필요에 의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행안부에서 경계구역 정리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국회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령으로 진행되는 게 정부 입법입니다. 정부. 근데 이제 국회 입법은 해당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별재정법으로 바로 발의해서 국회에 통과시킨 후에 이제 주민투표에 찬반 의견을 듣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입법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별재정법이 신속하고 가장 빠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총선 때 여기 계신 위례 주민분들을 뵙고 얘기한 부분,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추진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면, 아까 그 하동현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딘가에 경계구역을 떼어주면은 어딘가에 경계구역을 다시 이제 좀 뭐 흡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무턱대고 대안 없이 제가 6개월 이내에 추진한다는 그 말은 여러분들 그 교산 신도시 아시죠? 예. 교산 신도시가 지금 이제 철거가 시작되고 아마 이제 공사가 시작된다면 제가 볼 때는 6, 7년 안에는 이미 입주가 좀 되지 않을까. 근데 6, 7년 안에 이제 입주가 되면 그 인원수가 한 9만 명 정도 입주를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남 위례가 송파로 편입을 하는 와중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입법을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입법을 추진해서 법이 통과되고 또 주민들의 찬반을 거치고 지방의회를 통과하고 지자체장의 의견을 나눠서 절차상의 시간만 최소 2, 3년입니다. 예. 길게는 5, 6년, 7년 넘게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산 신도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저는 이 하남 위례가 또 송파 편입하는 데 있어서는 인구적인 문제로서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 총선 끝나고도 여기 김광석 회장님과 이호걸 회장님과 같이 또 국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에 송파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또 기자회견도 해왔고, 그래서 또 주민들과의 만남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 또 질의는 또 한 번 더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교산 신도시까지가 6, 7년이라고 하는데 그 인원이 유입되면서 이쪽에 우리 위례 인원이 빠져도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이, 그럼 또 5, 6년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렇게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관련된 교수님 말씀도 들어봤고, 근데 사실은 여기 오늘 또 조끼도 입고 이렇게 계신데,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그 위례 이 통합을 위한, 송파 편입을 위한 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딱 보니까 막 군중들이 모이고 막 국기가 올라가고 막 어떤 노조 데모하는 모습, 또 정치적 어떤 그 이슈화가 돼서 하는 그런 영상이라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약간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씁쓸했던 것이, 아니 우리 주거 생활권에 대한 이 정당한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교통 분담금도 우리가 다 냈고, 그래서 그런 편익 때문에 이 살기 좋은 위례를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때 아닌 엄청난 그 군중을 모아서 뭔가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해야 되는 이런 형국이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면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신 분이 우리 김광석 그 대표님인데, 사실 2023년도부터 또 시민 모임도 구성을 했고, 또 그 사이에 우리 하남시 의회에서 또 그 주장을 또 펼치시기도 했고, 또 시장님이 가장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고 볼 때마다 우리 김 대표님을 늘 그런 어떤 그 갈등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라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항의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됐죠. 그래서 그 사단법인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지금 그동안 해오시면서의 또 외롭기도 하셨을 거고, 또 많은 또 뭐 일부 주민 참여에 또 힘도 받으셨을 텐데, 그 느낌을 간단히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우리 주민분들이 오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패널로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조한 시간에 이 교수님이나 또 변호사님들이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시간을 가시기 좋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아까 우리 교수님하고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을 때 상당히 저는 불만이 좀 있어요. 어떤 불만이 있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주민이 불편을 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권하고 생활권이 불일치해서 해달라 이게 아니고, 원래 위례는 송파 신도시로 시작됐던 겁니다. 원래 송파 신도시로 시작된 것이고,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자기 지자체의 이기심이나 정치인들의 자기 계산에 따라서 결국은 이 도시를 나눠버린 거 아닙니까? 2005년에 우리 위례 신도시가 아니고 송파 신도시로 시작됐잖아요. 강남 대체도시라 해서 송파 신도시로 구성을 했고, 결국 각 지자체장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주민이 어떤 고통이 있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이렇게 쪼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다 보니까 불편해서 우리 합쳐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원래 하나의 도시였는데 너희들이 정치인들이 쪼개버렸잖아. 그것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투쟁하는 사람이고 전문적인 시켜는 부족하니까 나중에 우리 정치인이나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제가 나중에 정치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마지막 멘트를 하는 걸로 하겠고, 지금 아주 이 귀한 시간이니까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을 하고 마지막 멘트를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통합 얘기만 나오면 평소 조용조용 경상도 사투리 쓰던 분이 그냥 목소리가 올라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차 지금 이제 지방자치법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 물론 뭐 불편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 청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지방자치법에 법률로 정해진다 이거예요. 행정구역은. 두 번째가 바로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거 방금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슈가 주민의 생활권, 그리고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또 어떤 연관 관계를 고려해서 어떤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돌아서 우리 교수님께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주민 갈등인데, 저는 이런 법적으로 이렇게 앞서 나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사실 오늘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무관심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뭐 같은 위례에 계시지만 나는 뭐 굳이 내 생활이 바쁜데 뭐 굳이 뭐까지 할 필요 없고,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방송을 하는 걸 아주 또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 지날수록 주민들끼리도 갈등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님이 과연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 그리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히 한 번 더 요약으로 말씀을 주시죠. 네. 그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좀 하여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논의하는 거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이제 이 하남의 미래 부분과 이제 이 세계 지자체의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입장이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남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아무래도 이제 자기 주거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관심도의 차이도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계 지자체를 보면 결국은 여하간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하나의 도시로 출발을 했지만 여튼 현상적으로는 지금 그 지역에 세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위례라는 하나의 큰 어떤 권역이지만 결국은 그게 살고 있는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이미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하남의 입장만 우리가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갈등 관리를 하는 측면에 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님비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님비 현상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송전탑을 세운다고 하면 그 송전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단체들은 이 송전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자기 여러 가지 주거에 영향을 미치면 상당히 건강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충분한 보상을 주면 나는 충분히 그게 송전탑을 세워도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송전탑 자체가 환경 문제에 영향을 있으니까 절대로 이게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아마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 쟁점 사안을 두고도 다양한 어떤 단체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할 때 중요한 문제는 이 조정협의회라는 걸 보통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협의회를 만들 때 결국은 여기 아마 이제 위례신도시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사단법인으로 출발하신 여기에 이제 찬동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우리 대표님들의 이제 의견에 상당히 이제 공감하는 분들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성남도 마찬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조정협의회를 구축하고 이 조정협의회에 들어오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포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에 지금 이제 우리 사단법인의 뿐만 아니라 우리 연합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만약에 조직체가 있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대표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제 같이 하나의 조정위원회 의견으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성과 포괄성이 같이 겸비된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논의를 해가는 쟁점에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가고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해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를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전주완주 통합에서 완주는 찬반이 지금 6대4 정도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6대4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지금 전주 쪽에서나 아니면 전북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 완주에서 찬성하시는 분들하고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 보시면 상당히 이게 상당한 저항을 하고 엄청나게 반대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합의는 그분들끼리는 다 됐어요. 근데 최종적인 합의를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반대하는 분들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이게 문제가 다 어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다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과 여러 가지 어떤 서로 간의 입장차, 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 포괄성과 대표성을 가진 이 하나의 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제 정치권의 이야기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이후에도 이 결속력이 단단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실 조정협의회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주민이 주가 되는데,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또 일부는 또 우리가 이 공약도 듣고, 거기에 의견 표명도 했습니다만, 우리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조정협의체도 좋고, 그러면 이것을 청원도 좋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동의서가 됐든 의견서가 됐든 뭔가 법적으로 이러한 요식행위 중에 하나이겠지만 뭔가 주민들이 내 의견을 이 전체 우리가 취합을 해서 관할 의원이 됐든 이 정책을 하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려면
우리 주민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 좀 주시죠. 네. 그 주민들이 이제 뭐 어떻게 참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아서 못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 참여는 매우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주민 참여라는 거는 그 법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망을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법률을 만들거나 지금 여기 위례 신도시 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부입니다. 주민 참여.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통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청원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서명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청원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뭐 그 자치단체 의원들의 뭐 소개를 받아서 뭐 국회의원 통해 가지고 청원을 한다라거나 뭐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청원이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효과 부분을 떠나 가지고 그 대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을 했을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하는 게 당연히 그 입법을 가진 입법권자들한테 있어서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명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여기저기서 서명을 받고는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서명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그 국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여기 지금 시민들이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아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시민야당 회장님이 제가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 집회 및 시위나 이런 강력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위라고 하면 뭐 거창한 건 아니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즘에는 이제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법적인 어떤 그런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제 모든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익단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밑에서 막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만이 움직이는 형태가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정수죠. 그게 뽑아 나온 게 법률이고 대통령령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사회적 공론화나 여론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보통 이제 뿔뿔이라고 하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의견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주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뭔가를 의사를 표현할 때 이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주민투표가 있습니다, 사실. 주민투표가 있긴 한데, 그거 자체는 이제 그 일정 정도의 주민이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주민투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거야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여를 그냥 하지는 못해요. 구심점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뭔가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강력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해주시는 게, 내가 법적인 구속력을 내가 확보하겠다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점은 주민 참여가 많을수록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다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크게 한번 박수로 한번 좀 중간 박수 한번 참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리더를 해가시는, 이렇게 봉사하시는 대표단들이, 운영진들이 그런 뭐 동의서가 됐든 참여 의사를 표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도 같은 동의 의사를 분명히 표명을 해주시면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절차, 아까 보면 뭐 시간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세수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례를 이렇게 하나 봤었는데, 만약에 행정구역이 어려웠을 때 대안으로 하는 지역적 요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동행정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둘 이상의 지자체가 행정 효율성이나 주민 편익을 위해서 행정 업무, 즉 시설이나 인력이나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정보 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행정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상하수도 문제가 되고 폐기물 처리, 또 교통이나 소방, 문화시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서 여권을 하나 다시 만들려고 해도 시청을 갈 수가 없어요. 그죠? 하도 멀어서. 저는 송파구청으로 갑니다. 물론 각 구청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가긴 가는데, 여기 주민센터에서 해주나요, 혹시? 구청으로 가야 되죠? 우리는 우리 하남에서는 어디로 가요? 시청으로 가나요? 저는 송파로 갑니다. 아니, 뭐 작은 것서부터, 그렇지만 중요한 것서부터 그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행정 서비스인데, 그건 우리 의장님이 여기 계시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 152조에서 15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론 편입이 되고 통합이 돼야 되지만 그 시간이 길어졌을 때 그 불편을 감수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행정지원 서비스라는 제도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례에서는 요 성남 가까운 뭐 문화시설들, 또 여기 저 송파 쪽의 문화시설들 가깝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공연을 하고 싶은데 이쪽 우리 뭡니까 이 코스에 가면은 그 성남의 그 공연장 맨날 비어 있어요. 그냥 거기는 성남 사람들이 거의 또 안 와. 근데 우리가 이용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성남 거야. 그럼 뭐 행정적 우리가 신청을 해야 돼.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공적으로 우리가 인가를 해준다면 그것서부터 우리가 충분히 그래도 어떤 그 혜택을, 뭐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서비스 이용을 받게 되면 불편함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라는 대안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변호사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그 위례 신도시가 되면서 광역 교통 분담금을 냈습니다. 그게 약 분양 당시 한 1조 7천억 원에 대한 교통 분담금을 냈는데, 지금 위례 신사선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 모두가 중단된 상태죠. 지금 하나 하는 게 뭐 트램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담금에 대한 것은 분양가에는 나가서 이미 다 소진이 됐든 어쨌든 간에 개별적으로는 다 낸 거고, 또 그 사이 뭐 못 참고 이사 가신 분들도 많지만 이 분담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분담금 관련해가지고 이제 분담금을 예를 들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담금 받아갔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해라. 위례신사선이나 과천선을 해라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고 되게 이제 오랜 시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한데, 사실 이제 광역교통분담금 관련해가지고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사실 여기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이 분담금을 1조 7천억 원가량 부담을 했다라는 부분은 뭐 기사도 나오고 지금 명백한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뭐 일부 사업은 취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노선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된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이게 구제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분담금을 돌려달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사업을 실행을 해라는 부분인데, 방법은 있는데 그 방법이 100% 구제를 보장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여기 그 위례 시민연합이 주축이 돼서 그 행정소송을 진행을 한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이제 그 서울시에서 그 민간투자 사업 지정 해지를 했는데 이 부분을 취소 소송으로 다투는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소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소송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바이지만,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행정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행정 소송으로 다툴 때는
처분성이 있는 그런 부분, 처분을 다투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지금 분담금은 분담금이지만 이 사업 자체는 행정 계획 쪽에 가깝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약간 청사진처럼 이렇게 행정 계획적으로 그 정도까지만 실시됐다라고 주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이게 처분성을 인정받을지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고, 예, 그 부분이 하나가 좀 문제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참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분담금 자체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내거나 어떤 특정 뭐 조직에서 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집단적으로 계신 분들이 내게 된 부분인데, 그래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 부분을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필요한데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소속에서는 특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피해를 얼마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청구를 한다라든지 취소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은 미래시민연합 예를 들면 회장 대표자가 되시는 분이 불가능했었죠. 왜냐하면 단체성이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표자는 불가했었고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이나 단체 소송을 할 때 일부 집단 대표성을 가진 자가 소송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 피해받은 분들까지 다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 참여를 하거나 했던 분들한테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소송으로 승소냐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내가 피해를 받았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여를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은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은 나도 여기서 분담금을 내는데 이런 차원이라면 나도 뭔가 여기 참여를 해가지고 내 권리를 주장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행정소송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 손해배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분담금 자체, 우리 사업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분담금 낸 거 돌려달라는 소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은 존재는 하긴 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을 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돈을 이만큼 냈으니 너희가 이런 부분 사업을 진행해 다오 라고 얘기를 해서 분담금을 냈는데 이게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된 거냐? 그리고 우리가 계약자로서의 그런 권한이 있느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이게 국가랑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배상 청구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냐를 입증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고의너 과실로 해가지고 직무를 집행하면서 공무원이 뭔가 잘못했냐는 부분까지 들여다봐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일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승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확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광역교통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돈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청구,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의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별도로 취급을 하긴 하는데 부당이득이라고 한다면 이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청구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광역교통 부담금이지만 이제 분담금을 받아간 주체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부당이득에 대한 법리에 적용이 되는 부분을 구성을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넘어가서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해볼 수도 있죠. 대신에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청구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 거죠. 예. 왜냐하면 부담금을 1조 7천억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한두 분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지 소송 자체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나 뭐 일부가 참여해서는 어렵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수월하고 뭔가 시도를 한번 해본다라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헌법소원 같은 것도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권 침해에 따라는 취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나중보다도 굉장히 아주 좀 중요한 문제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변호사님이 이걸 소송을 한다 했을 때 승률이 좀 대략 나오겠어요? 어려운 질문인데.
가능성이 저한테 이제 수임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수임을 하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이 아예 없는 소송을 수임하지 않고 그렇게 봤을 때는 네. 이 부분은 다퉈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이 통합을 포기했을 때 그때서 생각해볼 문제지. 그렇죠. 뭐 주민 뭐 편집 뭐 통합 뭐 이 얘기하면서 왜 그 주변적인 얘기들을 하시죠? 예, 일리 있습니다. 예. 저기 저 좌당원 선생님도 예. 조금 전에 뭐 통합이 안 될 경, 행정이 안 될 경우에 뭐 어떻게 임시를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거. 예, 예. 그거 여기는 그러니까 한지붕 대가적인 미래 신도시 송파 하남 성남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맞습니다. 송파 신도시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 통합을 하고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뭐 여기서 뭐 구체적인 학술적인 얘기 그거는 별로 도움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뭐 어르신 말씀 맞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까 이제 여기 정당에 있는 분이나 또 그동안 경험 사례로 봐서는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간다고 하니까 그럼 그 시간을 우리가 그대로 불편함을 가져갈 수는 시간이 오래 없잖아요. 가가지고 예. 도저히 안 된다. 100년 후에도 안 된다. 네. 그것이 확실해졌을 때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낸 분담금이라도 찾자. 그때 가서 얘기할 문제죠. 왜 그걸 벌써부터 물어가지고 그거 시간을 생각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저 장수 변호사님은 네. 아니 원 선생님이 물으니까 대답을 하죠. 예, 예, 예. 주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이제 들어갈 텐데, 그리고 우리 저 정당에서 오신 우리 이용 위원장님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동안 물론 뭐 낙선은 되셨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지역의 위원장으로서 많은 지금 시민들 여러 가지 또 일을 해오시는데, 또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셨고, 근데 이제 사실 좀 묘하지만 이게 그동안 많은 분들의 얘기가 어느 분들이 여기에 뭐 국회의원이 됐든 뭐 시의원, 도의원이 됐든 이 의지력이 있는 분이 됐을 때 그래도 또 가능성에 더 근접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년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쪽에서는 물론 뭐 이건 똑같은 양 정당에 이제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뭐 불청을 하셨으니까 일단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 뭐 보관이나 생각을 이 편입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냐 한번 이 자리 주민님들께 한번 말씀을 주시죠. 미래 주민분들 굉장히 피곤하시죠? 지루하시고, 예. 또 지난 10년 또는 2005년도에 유래 신도시가 이제 생겼어도 거의 뭐 20년 가까이 미래 신사선 도대체 토론회를 몇 번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몇 번이 바뀌어야 되고, 지자체장이 몇 번이 바뀌어야 될, 아까 우리 어르신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100년이 걸리든 언제 걸리든 굉장히 저는 피로감이 많이 쌓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저는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6개월 이내에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추진하지 못했다면 저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다 던졌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송파 편입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특별재정법입니다. 그거 외에는 해결 방법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정보 입법과 그다음에 국회 입법 두 가지가 있지만은 이 두 개 다 들어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 찬반 투표입니다. 주민 찬반 투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시작점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입법기관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낙선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래 주민들 또는 입주자 대표님들 모든 분들께 얘기를 해서 각 아파트마다 공지를 해서 모든 분들 이 미래 주민분들이 소통의 시간과 모든 분들이 송파 편입을 원한다는 이런 서명과 그런 것들을 좀 의회에 전달해서 의회에서 오히려 시에서 미래 주민 찬반 투표를 시작점으로
시작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투표가 예. 성남 미래 분들하고 하남 미래면은 송파 미래하고 그 찬반 투표가 그 세 지역이 같이 해가지고 찬반 투표를 예, 어르신,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처음에 초청을 받았을 때 살짝 두려웠습니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두렵습니다. 왜?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한다. 찬성편에 들으면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총선 때 위례 주민들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제 옆자리가 비어있는 거 보고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분이 오히려 모든 티를 주고 있고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이 자리에 좀 오히려 나와야 될 분이 그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런저런 얘기, 이론적인 얘기 한다고 한들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확실한 법은 특별재정법입니다. 예.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아까 우리 원영재 교수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뭐 세수에 대한 이해관계, 세수에 관한 이해관계, 시장 후보, 내년 지방선거죠. 시장 후보나 현직 시장이 여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왜? 송파 편입을 하면 4만 명의 인구가 나가는데 그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하는 거 아닌가. 첫 번째 의구심이 좀 들고요. 뭐 두 번째는 바빠서 안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분들의 속마음은 모르겠고 아까 지금 어르신께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좀 솔직한 걸 좋아합니다. 예. 성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구수가 지금 80에서 90만 가까이 됩니다. 조금만 인구 100 하면은 100만 특별자치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를 편입시키지 않아도 지금 여러 조건에서 좋은 상황 속에 있는데 굳이 우리를 편입을 시키기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 하남 미래 자체적으로 주민들과의 어떤 교감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희망적인 이 메시지를 서명을 통해서라도 의회에 전달하고 시에서 주민 투표를 붙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특별재정법을 하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안 된다면 저희 주민 투표를 시작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주민투표의 대상이 이제 미래 성남 송파가 다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마이크 좀. 네. 마이크 좀 드릴까요? 좀 이따가. 글쎄 질문 끝내고 난 뒤에 기회가. 마무리하고 그 질문을 좀 이따 주시죠. 같이. 아마 이 토론회가 곧 종료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고. 그러고 질의.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질의 시간. 질의 시간이 따로 예, 있습니다. 그때 아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때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또 이제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그래서 일단 우리 패널 쪽에서는 이제 마무리로 우리 지금 불철주야 우리 주민들의 생각을 또 이 관할 뭐 시의회 뭐 서울시까지 이렇게 동분서주 뛰고 계신 우리 김광석 대표님의 혹시 여기 또 의장님도 계시고 시 구의원님도 계시니까 또 주민들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 뭐 어떤 진행 계획이라든가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미래 주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구역 통합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뛰겠습니까? 이거는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2008년도 시작할 때 송파 신도시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을 갈라놓은 것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이기심에 따라서 갈라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표심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똘똘똘 뭉쳐야 돼. A니 B니 당 생각하지 말고 오직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그 이슈 하나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처럼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뭐 나는 평상시에 난 민주당을 좋아해, 국민의힘 좋아해.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연합이 위례시사선거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실 앞에서 우리가 시위를 했었잖아요. 또 우리 이현재 국민의힘 우리 시장님이 우리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이래서 국민의힘의 공천 반대 보고서도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추미애 의원실 앞에서 2024년 12월 말까지 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공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위를 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진영 논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는 행정구역 통합이 우리 목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은 우리는 칭찬해 줄 것이고 제대로 못하면은 욕을 퍼붓는 거죠. 지금 제가 정치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불평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뛰는 선출직 공무원이 있는가? 저는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욕하고 저기도 욕하니까 저 사람도 다 우리를 다 싫어하죠. 여야 모두가. 그런데 우리 주민의 뜻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자가 당연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구역 통합이 반드시 된다. 이건 안 될 수가 없다. 다만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 때부터 지금 한 2, 3년간을 계속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더 들고 힘들어지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이걸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됩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서울시청에서 시위할 때 우리 주민분들을 같이 가보자 이랬는데 한 2, 30명밖에 모이지 못했어요. 그 2, 30명밖에 안 모이니까 더 큰 소리를 외쳤죠. 우리 주민분들이 행정구역 통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상당히 강한데 실제로 그것이 행동으로 분출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이게 될까? 힘들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낮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낮게 보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안 움직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주권자인 우리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표를 구하러 또 오잖아요. 우리가 당당히 우리 주민이 한데 뭉치고 지정논리에 빠지지 않고 행정구역 통합만 그걸 목표로만 움직인다면 된다. 저희들이 2024년도 총선 때 물론 여기 이용 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이용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6개월 안에 하겠다고 계속 선포를 했는데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추미애 의원은 공약해놓고 우리가 질의하고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도 안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찾아가지고 지역 사무실 작살내버려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도 지역 사무실에 그 시야로 갔습니다만은 왜 우리 주민 보고 같이 가자 이런 소리를 못 했는가? 그때 서울시에 가니까 2, 30명밖에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 지역 사무실 또 가자 했는데 한 10명밖에 안 오면 이게 안 되겠다. 저 혼자서 저 이용을 회장하고 같이 상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 가서 들고 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민분들이 가자. 근데 수백 명이 같이 갈 수 있다면 왜 같이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주민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되는 일이고 행동만 같이 으쌰으쌰 해주면 된다.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소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뜨겁게 한번 그동안 고생도 하셨고 여기 이호걸 회장님도 그렇고 그 고생한 분들한테 한번 위로의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주민 질의를 하면은 우리 의장님이 제 자리에 좀 앉아가지고 의장님이 조금 질의 좀 이제 플로어에 지금 플로어에 질의상에 아니 오세요. 우리 의장님 지금 오시기 위해서 굉장히 힘드신데 지금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플로어의 질의 시간인데 뭐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라든가 그런 내용들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저는 늘 이런 자리 되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이 철학자가 했던 얘기가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형벌은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는 또 굉장히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 속에 이 엄청난 우리는 어떤 우리가 찾아야 될 권익과 여러 가지를 잃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고, 자 어쨌든 저 플로어에서 우리 주민님들 먼저 궁금하셨던 것들 한번 질의 한번 주시죠. 여기 의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